캠퍼스에서 수강을 해서 세종대학교 전자정보통신공학과에 재학 중인 김가원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는 편입을 하기 전에 수능 재수를 한번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수능을 완전 노베이스로 시작했다가 이제 등급이 한 4, 5등급 정도 나왔었던 것 같아요. 수능 등급이. 그러고 결국에는 이제 제 삼수를 할까 하다가 이제 그냥 편입을 해보자 해가지고 그 숭실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재학을 해서 이제 학사 편입을 준비를 했었어요. 저도 딱히 뭐 공부를 잘한다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모든 분들에게 공통된 사항이니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편입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 그냥 모두가 똑같이 생각하듯이 학벌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좋은 대학교를 나와야지 이제 나중에 취직이 잘 되고 한다고 하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편입까지 오게 되었고 지금 이제 대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과생들에게만 이제 적용이 되실 텐데 편입 영어 학습 노하우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어휘, 문법, 논리, 독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어휘라고 생각을 해요. 어휘는 항상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할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휘를 보면은 이제 뭐 맨 위에 1의 단어가 있고 2의 단어, 3의 단어 계속 있는데 그거를 최대한 안 되더라도 계속 반복하면서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이게 뭐 한두 달 해서 끝낼 게 아니라 이제 계속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한 5회독, 6회독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MVP 같은 경우는. 그리고 독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교수님 말을 잘 따랐던 것 같아요. 교수님이. 그리고 논리 같은 경우는 그날 배우면은 당일날 바로 복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논리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의 사고의 흐름을 계속 주입시켜야 되는데 이 주입시키는 사고가 교수님의 사고를 제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내 생각을 집어넣는다기보다는 이제 교수님의 생각을 따라보자 해가지고 그 당일 수업 끝나자마자 바로 복습을 하고 이제 주말에 몰랐던 지문 같은 경우는 계속 보고 이제 문과 친구들한테도 질문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문법은 노트 정리를 그냥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노트 정리를 한 번에서 끝낼 게 아니라 내가 몰랐던 개념이라던가 이런 거를 계속 누적 복습이라고 하죠. 그런 걸로 이제 하면서 이과 같은 경우는 이제 양을 많이 한다기보다는 이제 계속 꾸준히 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그 밸런스를 계속 사람들이 못 찾는 경우가 많아요. 뭐 영어 수학을 이제 뭐 6대 4로 해야 되냐, 뭐 7대 3으로 해야 되냐, 뭐 5대 5로 해야 되냐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근데 제일 좋은 거는 그래도 5대 5는 제가 추천합니다. 왜냐면 영어는 감이다 보니까 몇 번 안 하다 보면은 그냥 뚝 떨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5대 5로 하되 굳이 이런 거에 목매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문제를 계속 많이 푸는 것보다는 정의나 개념 이런 거를 암기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정의 같은 경우는 뭐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정의가 됐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암기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편입 수학 같은 거 풀 때 시간 안에 다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문제를 풀다기보다는 이제 개념을 암기하시고 저는 이거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공식 노트를 만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어떤 문제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렇게 그냥 동속적으로 풀면은 한 5분 뭐 7분 정도 걸리는 걸 이제 공식을 풀면 5초 만에 바로 뚫리는 그런 문제들이 많아가지고 공식 노트를 만들어서 자기 이제 주의 마지막 날 좀 시간이 될 때면 이제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럴 때 이제 그런 거를 백지 노트 같은 걸 해가지고 자기가 빵꾸가 어디서 뚫렸는지를 보고 그 부분을 메꾸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모르는 거를 7로 잡고 아는 거를 3으로 잡자는 건데 그 아는 거를 계속 풀어봤자 그냥 손 운동만 하는 거거든요. 그 머리에 들어오는 거 없어요. 그래서 모르는 거를 계속 고민하고 생각을 해가지고 오히려 그걸 한 문제를 푸는 게 아는 거 100문제 푸는 것보다 좋으니까 좀 모르는 거를 계속
보고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걸 이제 뚫었을 때 한 단계 제가 업그레이드가 될 수도 있다 생각하거든요. 계속 보고 풀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뭐 슬럼프 시기와 뭐 극복 방법이랑 있는데 제가 그나마 드리고 싶은 조언은 그날 공부하기 싫고 이럴 때가 와요. 근데 그거를 참고 견디다 보면 결국엔 터지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날 풀어주는 거를 한 5월까지 내가 뭘 하면 스트레스가 쫙 풀리고 그 다음날 딱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취미 생활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거를 찾는 거를 그런 걸 찾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꼭 알려드리고 싶은 노하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월 모의고사 한번 봤잖아요 이번에. 근데 모의고사는 실전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는 범위라고 하면은 뭐 문법 범위 그 정도밖에 없지만 이제 수학 같은 거는 딱 범위가 정해져서 나오잖아요.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그러면은 학생들이 길면 2주 전부터 아니 뭐 짧으면 뭐 5일 전, 일주일 전부터 그 범위만 계속 공부를 해요. 그럼 이제 수업은 그 이상 나갈 거잖아요. 나중에 되면 이게 그 모의고사 범위를 준비하던 것과 그 이상의 그 간극에서 이제 빵꾸가 무조건 뚫려요. 그래가지고 모의고사는 실전 아니니까 범위에 상관없이 내 공부를 하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포스트잇 같은 걸로 내가 오늘 뭐 해야지 이런 거를 계속 꾸준하게 지켜나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오답 노트를 만드는 거는 그냥 이건 뭐 하고 싶은 사람 하고 말고 싶은 말라고 해도 되는 게 딱히 이런 거를 안 만드신 분들은 이거를 굳이 해야겠다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나중에 안 하게 됐을 때 오히려 거기서 멘탈이 터지거든요. 그래서 안 하고 싶은 사람 안 해도 되는데 그럼 그냥 적어도 책의 그 문제 밑에다가 내가 이 문제를 못 풀었을 때 왜 못 풀었는지 수학의 경우인데 왜 못 풀었을 때 그 사이에 그 논리의 흐름이 있어요. 이게 여기서 이런 공식이 쓰였기 때문에 이게 내가 안 풀렸다. 그럼 거기가 빵꾸거든요. 그 부분만 노트 정리를 하는 것만으로도 엄청 좋은 결과를 이뤄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기본서 이제 강의를 듣고 이제 노트 정리를 하실 텐데 그 노트 정리는 한 번에 딱 해서 끝낼 게 아니라 계속 보면서 수정을 해야 돼요. 제가 아는 거는 아는 거 따로 빼고 모르는 거는 모르는 거 따로 빼서 모르는 것만 볼 수 있게. 그래서 모의고사 준비라고 하면은 그냥 모의고사 토요일 날 모이니까 금요일 날 내가 몰랐던 개념들만 한 번에 쫙 모아놓은 그 노트를 계속 보거나 공식을 암기하고 못 풀었던 그 오답 노트에서의 그 개념을 보고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니까 그런 거를 하면 될 거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자기가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는 거를 계속 봐봤자 소용없고, 아까 이것도 그 7대 3 있잖아요. 모르는 거를 7로 하자. 그런 거에서도 이어지는데 모르는 거를 계속 자기가 알아내야지 그거를 이제 극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한 6월에서 7월 되면은 이 수학생들이 기출을 풀려고 하세요. 뭐 많게는 5개년, 6개년 정도 푸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기출은 항상 실전처럼 풀어야 돼. 이과생 같은 경우에는 딱 실전처럼 이렇게 영수 통합인 영수 통합 그대로 풀고 영수 따로 보더라도 그 시간 맞춰서 딱 풀고 점수를 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선문대학교 3D 창의융합학과에서 동국대 전자전기공학부로 편입하게 된 김창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편입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 첫 번째는 다 비슷하시겠지만 학벌 컴플렉스가 가장 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원래 들어갔던 학교가 특수과여서 계약학과였는데 그 학교랑 학생들 사이에 문제가 생겨서 군대를 가게 됐고 군대에서 편입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는 1월 첫 수업부터 계속 같은 반에 다녔습니다. 작년에 있던 알탑 팀엑스 반을 꾸준히 수강을 했고요. 그리고 한 번도 지각 결석하지 않고 학원에 안 나왔던 날은 주말에 한 3번 빼고는 다 학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질문을 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비슷하실 수 있는 성향이 비슷한 분들이 계실 텐데 눈앞에 경쟁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잘하는 사람을 쫓아가면 제가 지쳐요. 분명 지쳐요. 이게 3월, 4월에는 성적이 비슷하고 다 비슷한 쉬운 내용을 하니까 쉬운데 이과분들은 선대 들어가고 다변수 들어가면 갑자기 수학적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 막 나타나거든요. 건이가 그랬어요.
위에 몇 명이 있든 어쨌든 밑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100명 중에 20등이면 위에 19명이 있는데 밑에 80명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 생각하시고 얘네보단 내가 낫지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점점 밑에 누군가를 놔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계속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계속 공부를 하시면 자극이 많이 되실 거고, 그리고 저는 여기서 통학을 하는 거리가 왕복 3시간 정도 걸리는 곳에서 통학을 했거든요. 1시간 반, 올 때 1시간 반, 갈 때 1시간 반이 걸려서 학원에, 저는 10시에 수업을 듣는 영어반이었는데 학원에 항상 7시 반에 오려고 집에서 5시 40분에 나왔어요. 그리고 학원이 10시에 마감이면 마감할 때까지 자습을 하고 집에 도착하면 12시, 씻고 자면 1시. 그래서 초반에는 괜찮다가 정말 자영쌤도 아시겠지만 제가 진짜 힘들어하고 막 아프고 이래서 안 나올까 쉴까 했는데 그래도 계속 나왔거든요. 주말에 조금 늦게 오더라도 와서 하자 하고, 그리고 왕복 시간 왔다 갔다 하는 도중에 단어를 계속 외웠어요. 그래서 한 5월까지는 하루에 400개씩 외웠다가, 그러고 이제 MVP 1, 2가 다 돌아가고 나면 다시 계속 돌리실 텐데 저는 한 8, 9월부터는 계속 4, 500개 돌리다가 10월부터는 하루에 단어를 700개 가까이 계속 돌렸거든요. MVP만 어차피 봤던 거고 하니까 근데 계속 까먹어요. 그래서 MVP 돌리는 걸로 단어를 최대한 많이 했고, 그리고 독해 지문 읽다 보면 교수님들이 가끔 말씀을 하실 텐데 그 독해 지문에서 모르는 단어가 10개 이상이면 문제 못 푼다고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도 확실히 이게 실전 가서 보면 아예 못 읽는 지문도 몇 개 있고 막 이런데 단어는 진짜 중요하다 생각해서 절대 안 났어요, 단어는. 그리고 독해는 제가 상대적으로 문법보다 독해를 좀 잘했던 편이라서 이렇게 독해랑 논리랑 이렇게 별개다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엮여 있거든요. 그래서 쌤들도 가르치시다 보면 이렇게 물리는 부분이 있고 아예 다르게 가르치시는 부분이 있는데, 다르게 가르치시면 그냥 교수님들의 성향에 따라 나한테 맞는 거에 따라 따라가시면 돼요. 근데 물리는 부분이 있으면 그건 정확하게 캐치를 하셔야 돼요. 빈칸 문제 이런 거는 진짜 겹치 쉽거든요. 밑줄 그어 들어간 거, 논리는 다 빈칸이잖아요. 그 빈칸 들어간 단어 문제, 그럼 독해 장문 빈칸 이런 거를 짜집게 하다 보면 물리는 부분이 진짜 많아서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사실 문법은 저는 1월부터 한 6월까지는 문법을 계속 정리만 했어요. 어떻게 문제에 적용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무작정 정리하고 외우긴 했는데 9월, 10월 파이널 과정 들어가면 문제 계속 풀어주시는데 그때 학교별로 특징이 되게 나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학교별로 특징 나눠진 거에서 수업 듣다가 전 이과라서 이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데 알겠으면 외우고 모르면 그냥 버렸어요. 그래서 수업 4시간 동안 하면서 거의 한 3시간은 바나만 적고 수업 끝나면 한번 이렇게 보다가 아 이거였지 외워지는 거랑 아니면 새로운데 외워지는 거랑 알던 거 겹쳐서 그냥 아는 것만 외우고 아니면 그냥 과감하게 버리고 안 했어요. 논리는 방금 독해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해랑 물리면 되게 좋아요. 근데 독해랑 논리 다 베이스가 어휘라 어휘를 정말 많이 하셔야 되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미분적분 할 때 저는 수학을 실수를 정말 많이 해서 모의고사도 아는 문제 한 2~3문제 맨날 실수로 틀리고 제 짐승 떠는 것처럼 시험 볼 때 맨날 떨었거든요. 자격쌤한테 맨날 고민 상담하시고 막 손이 너무 떨린다 막 미치겠다 이러면서 했는데 시험 좀 만만하게 볼 수 있을 때가 되면 실수가 조금은 줄어들거든요. 긴장을 하는 건 다 다 똑같을 텐데, 그래서 저는 그 나중에 하게 되면 실전 모의고사라는 것도 안 하려다가 신청을 했고, 그리고 혼자 기출을 풀 때도 최대한 시험이랑 비슷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서 실수를 줄이는데 좀 많이 목적을 뒀고, 그리고 수학도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좋긴 한데 개념 아까 건희가 말했던 것처럼 개념을 확실히 다지는 게 진짜 좋아요. 그래서 미분적분 같은 경우는 저는 그 백지 연습이라고 하죠. 그 처음부터 끝까지 개념만 백지를 하는 걸 일주일에 한 번씩 무조건 했어요. 제가 선대는 한 5번밖에 못 돌렸는데 미적분은 13번 이상은 돌렸거든요. 다변수는 한 7번 돌렸나? 그리고 공수 가면 진짜 시간이 부족해서 3바퀴만 돌려도 많이 돌리는 거긴 한데, 그래서 계속하고 다변수랑 적분 미분은 연결고리가 많다 보니까 백지 연습하실 때
꼭 백지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개념을 아는 거는 진짜 중요해요. 근데 머릿속으로 아는 거랑 내가 직접 써서 하는 거랑은 정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을 아시려면 아는지 확인하려면 백지 노트를 정리를 정말 많이 하고 저는 개념 정리를 거의 한 2주에 한 번씩 다 지우고 다시 하고 다 지우고 다시 하고 하다 보면 또 다면서 하다가 미분적분에서 나오는 새로운 개념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을 또 추가해서 적고 추가해서 적다 보면 아는 건 빠지고 하다 보면 딱 진짜 결국에는 기출에서 정말 요구하는 그런 개념들만 쭈쭈쭈 남아요. 그러면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시험 갈 때까지 계속 돌리는 거예요. 시기별로 공부 방법은 저는 항상 5대5 6대4였어요. 영어를 초반에는 확실히 수학이 쉽다 보니까 영어를 6으로 하긴 했는데 그 영어가 안 잡힌 상태로 수학을 들어가서 1대9를 하게 되면 영어를 아예 놓게 되니까 꾸준히 그냥 전철 타고 오면서 단어 외우고 학원 오자마자 아침에 무조건 영어 하고 그다음 영어 강의 듣고 복습하자마자 수학 강의가 있는 날은 수학하고 없는 날은 계속 수학만 하고 그 주말에도 그 밸런스 맞춰서 공부를 했어요. 안 그러면은 이게 처음인 분들이 대부분일 테니까 이게 밸런스가 안 맞으면 진짜 다 망가지거든요. 특히 영어가 안 하다 보면 감이 완전 떨어지고 수학도 감이 진짜 빨리 떨어져서 그렇게 전 밸런스는 그렇게 했고 슬럼프 시기와 극복 방법은 전 항상 슬럼프였어요. 저 매일매일이 슬럼프였고 아침에 뭐 4시간 자고 씻을 때 코피 터지고 막 이러면서 나와도 매일 슬럼프여서 진짜 오기 싫고 이랬는데 주말에 하루를 다 버리자니 너무 쫄리는 마음을 느끼실 수 있거든요. 진짜 그 하루 안 하면 진짜 죄인 된 것 같고 막 그래서 주말 딱 하루 6시까지만 하고 놀러 갔어요 그냥. 아니면 오늘은 밤에 안 놀러 가고 낮에 놀자 이러면 제가 쇼핑이랑 먹는 걸 좋아해서 그냥 자습하다가 점심시간에 혼자 홍대 가고 막뭐 먹고 뭐 사고 그냥 와서 다시 마감할 때까지 자습하고 그리고 집 가서는 무조건 그냥 잤어요. 집에서 공부가 너무 안 돼서 그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은 다 다르실 거니까 제 기준에서는 그랬고 모의고사가 좋아요. 좋은데 점수에 연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점수보다는 아는지 모르는지에 대해 중점을 놓고 틀린 경우에도 오답노트를 직접 하시지 마시고 그 인터넷으로 들어가면 해설 강의가 나와요. 그럼 거기서 모르는 거, 틀린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만 듣고 이건 내가 알 수 있겠다 싶으면 가져가고 모르겠으면 아예 그냥 가만히 버리는 것도 좋아요. 어차피 그 학원 생활 친구를 많이 안 만드시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작년에 그냥 이렇게 얼핏 보면 확실히 쉬는 시간을 많이 갖다 보면 흐름이 다 깨지거든요. 저는 5분에서 10분 쉬고 일단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핸드폰 없고 그다음에 하던 거 하고 그리고 그 시간별로 과목을 나누시는 분이 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시간으로 나누면 할당량을 못 채우거든요. 절대. 그래서 양으로 하루에 해야 될 양을 만약에 독해 몇 지문 그다음에 뭐 단어 몇 개 이렇게 하시고 시간을 못 채웠을 때 그걸 주말에 다 이월을 시켜서 주말에 또 거기에 주말에 할당량과 합쳐서 공부를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